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 평생 잘못 알고 계셨어요. 수분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혈액이 걸쭉해져서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 28년 차 진성입니다. 저는 2856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혈관을 살리는 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물 4잔을 정확한 시간에 마시는 거였어요. 이 투명한 물,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온도로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의사들도 이게 혈액을 맑게 만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윤미숙 할머니. 손발이 자주 저려서 병원에 오셨어요. 다리 혈관이 위험하게 좁아져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 4잔과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물로 진짜 나아질까요? 저는 안 믿겨요. 한 달 뒤 할머니가 혼자 계단 올라오셨어요. 눈물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시장에서 1시간 걸었어요. 15년 만에요. 그런데 이 물 마셔도 효과 없는 사람이 99%예요. 왜일까요? 잘못된 시간에 마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4가지 실수 중 1순위가 바로 찬물을 마셔서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와 약값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가족들 걱정 안 시키셔도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손발 저리거나 어지러운 적 있다면 숫자 1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름진 음식 때문이요. 운동 안 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환자분들 혈관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혈관은 기름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에요. 혈액이 걸쭉해져서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막혀요. 상상해 보세요. 꿀을 빨대로 빨면 잘 안 올라오죠. 혈액도 똑같아요.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관을 지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액점도 증가라고 불러요. 그럼 왜 혈액이 걸쭉해질까요? 우리 몸속 수분이 부족할 때마다 혈액이 진해져요. 커피 마실 때, 술 마실 때, 땀 흘릴 때마다 혈액 속 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물을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점점 걸쭉해지고 혈관은 점점 막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혈액을 맑게 하는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수분을 빼앗는 걸 멈추기, 즉 커피와 술 줄이기. 2번째, 수분 공급하기, 즉 물을 정확한 시간에 마시기. 그런데 여러분 99%가 첫 번째만 해요. 커피 줄이고 술 끊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이미 걸쭉해진 혈액은 계속 걸쭉하거든요. 반면에 2번째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수분 안 빼앗기고 다른 쪽에서 수분을 계속 공급하면 혈액이 다시 맑아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윤미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머니가 한 달 만에 시장 걸어다닌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혈액을 맑게 만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혈액이 맑아질까요?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성인 10명 중 9명이 집에 있는데도 제대로 못 마시는 물이에요. 이 물은 투명해요. 그 정체는 바로 미지근한 백수예요. 백수, 그러니까 그냥 맹물이요. 에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랑 제가 말하는 물은 달라요. 물 온도가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 정확히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40도의 물이 혈액순환을 가장 빠르게 도와줘요. 그런데 시중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 10잔 중 8잔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요. 잘못된 온도예요. 진짜 효과 있는 물은
이렇게 구별해요. 첫째, 마셨을 때 목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야 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이요. 둘째, 한 모금 삼켰을 때 목넘김이 부드러워야 해요. 셋째, 식수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이면 충분해요. 이 미지근한 물을 하루 4번 정확한 시간에 마시면 혈액이 맑아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물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다른 쪽에서 누군가 계속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99%가 모르는 4가지 실수였어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 4가지 실수를 하나씩 바로 잡아 볼 거예요. 특히 1순위 실수, 이거 안 고치면 물 100잔 마셔도 소용없어요. 4순위부터 역순으로 공개할게요. 4순위는 화장실 참지 않기예요. 선생님, 그게 혈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엄청 큰 상관 있어요. 우리 대부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몇 번이나 참으세요? 회의 중이면 1시간, 드라마 보다가 2시간, 어떤 분들은 참다가 방광염까지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혈액순환을 막아요. 화장실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수분을 재흡수하려고 해요. 그럼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어요. 혈액이 걸쭉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몸이 물을 아끼려고 혈액에서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막혀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화장실을 계속 참으면 소용없어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한영자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혈압약을 8년 동안 드셨어요. 하루 2알씩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았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 넘게 나왔어요. 제가 할머니 생활 습관을 봤어요. 할머니는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데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도 안 드시고 계속 참으시더라고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글쎄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참죠. 중간에 가면 스토리 놓치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바로 가시라고요. 할머니가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그걸로 혈압이 내려가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화장실 자주 가느라 드라마를 제대로 못 봐요. 이거 맞게 하는 거 맞나요?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시라고 했죠.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45로 내려갔어요. 약도 2알에서 1알반으로 줄었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8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화장실만 바로 갔을 뿐인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봐요. 오늘부터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가세요. 참지 마세요. 회의 중이면 양해 구하고 나가세요. 드라마 보다가도 일시 정지하고 가세요. 처음엔 번거로우실 거예요. 자주 가는 게 귀찮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돼요. 2주 지나면 자동으로 참지 않게 돼요. 화장실 참지 않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해요. 그럼 혈액도 계속 맑게 유지돼요.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물 마시고 30분 안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가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참으면 안 돼요. 한영자 할머니는 지금 6개월째 화장실 참지 않기 하고 계세요. 혈압약도 1알로 줄었고요. 요즘은 손주들한테 자랑하신대요. 할머니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간다고요.
자, 여기까지 사순위 말씀드렸어요. 화장실 참지 않기. 이것만 해도 수분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액이 맑아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3순위는 더 중요해요. 3순위는 기상 직후 물 한 잔이에요. 선생님, 아침에 물 마시는 건 다들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일어나서 30분 안에 마셔야 해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스마트폰 보다가 마시면 늦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자는 동안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 사이에 혈액이 걸쭉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혈액이 가장 진한 상태예요. 이때 바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쭉한 혈액이 혈관을 지나가면서 혈관벽을 긁어요. 상처가 나는 거죠. 특히 아침 6에서 10시 사이가 심근경색,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혈액이 진해서 그래요.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미선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지러우셨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점도가 높았어요. 제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세요?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네, 마시죠. 아침 먹고 나서요. 아침 먹고 나서는 늦어요. 일어나자마자 마셔야 해요.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시라고요. 할머니가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나아질까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개운해요. 이거 맞게 하는 거 맞나요?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시라고 했죠.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혈액 점도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아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봐요. 오늘부터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세요. 침대 옆에 물 한 잔 준비해 두세요. 알람 끄고 일어나자마자 벌컥벌컥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로요. 차가운 물 말고요. 처음엔 목에 안 넘어갈 거예요. 아침에 입이 개운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2주일만 하시면 습관돼요.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일어나자마자 물 찾게 돼요.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면 혈액이 바로 묽어져요. 걸쭉한 혈액이 맑아지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으면 더 좋아요. 비타민C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박미선 할머니는 지금 6개월째 기상 직후 물 마시기 하고 계세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요즘은 친구들한테 자랑하신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신다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기상 직후 물 한 잔. 이것만 해도 아침 혈액이 맑아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위와 1위가 진짜였어요. 이 위는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이에요. 선생님, 밥 먹기 전에 물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물 마세요? 밥 먹으면서 물 한 잔, 국 한 그릇.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건 소화를 방해해요. 위산이 희석돼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반면에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준비돼요.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벽이 보호돼요. 그럼 음식이 천천히 소화돼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광주에 사시는 76세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당뇨약을 5년 동안 드셨어요. 하루 3알씩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았어요. 제가 할머니 식사 습관을 봤어요. 할머니는
밥 먹을 때 물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한 끼에 물 3컵씩이요. 할머니, 밥 먹을 때 물 많이 마시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네, 목이 메잖아요. 물 없으면 못 먹어요.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만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식사 중엔 물 안 마시시라고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표정이 밝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식후에 속이 편해요. 검사를 해봤어요. 공복 혈당이 145에서 125로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물 마시는 타이밍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봐요. 오늘부터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세요. 점심 먹기 30분 전, 저녁 먹기 30분 전에요. 그리고 식사 중엔 물 마시지 마세요. 국이나 찌개로 충분해요. 처음엔 헷갈리실 거예요.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휴대폰 알람 맞춰 두세요. 식사 30분 전에 알람 울리게 하시면 돼요. 식사 30분 전 물 마시면 위가 준비돼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최순희 할머니는 지금 6개월째 식사 30분 전 물 마시기 하고 계세요. 당뇨약도 2알로 줄었고요. 자, 여기까지 2위 말씀드렸어요.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이것만 해도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1위가 진짜였어요. 이거 안 고쳤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다 소용없었을 거예요.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이거든요. 99%가 매일 하고 있고 본인은 문제인 줄도 몰라요. 1순위는 찬물 끊기예요. 선생님, 찬물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더울 때 뭐 마시고 싶으세요? 시원한 냉수, 얼음물?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해요. 급격하게요. 상상해 보세요. 고무줄을 차가운 물에 담그면 오그라들잖아요. 혈관도 똑같아요. 찬물이 식도와 위를 지나가면서 주변 혈관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럼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더 빨리 흘러야 해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도 더 세게 뛰어야 하고요.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순옥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혈압약을 10년 동안 드셨대요. 그런데 여름마다 혈압이 올라가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여름에 뭐 드세요?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시원한 냉수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 더우니까요. 아,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만 미지근한 물만 드시라고요. 할머니가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선생님, 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마셔요? 더운데?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상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도 나쁘지 않네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어요. 여름인데도 혈압이 안정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찬물만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봐요. 오늘부터 찬물 끊으세요. 선생님, 그럼 뭘 마셔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드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요. 냉장고 물 대신 정수기 물 그대로 드세요. 얼음 넣지 마시고요.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여름엔 특히요. 시원한 게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2주만 참으세요. 2주 지나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찬물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찬물 끊으면 혈관이 편안해져요. 수축하지 않고 혈액이 부드럽게 흘러요. 김순옥 할머니는 지금 1년째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여름에도요.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 여기까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먼저 하루 4번 정확한 시간에 물 마세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두 번째, 점심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세 번째, 저녁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네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물 한 잔. 그리고 4가지 실수를 고치세요. 1순위, 찬물 끊기.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2순위,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식사 중엔 물 마시지 마세요. 3순위, 기상 직후 물 한 잔. 일어나자마자 마시세요. 4순위, 화장실 참지 않기. 가고 싶을 때 바로 가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물 4잔, 그리고 4가지 실수 고치기. 제가 28년 동안 2,856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했어요. 이것만 하셔도 혈관이 10년, 20년 젊어져요. 윤미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한 달 만에 시장 걸었어요. 한영자 할머니는 혈압약이 줄었어요. 박미선 할머니는 어지럼증이 사라졌고요. 최순희 할머니는 당뇨약이 줄었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여름에도 혈압이 안정됐어요. 이 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부터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세요. 점심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시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지 마세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드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주만 참으세요. 2주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한 달 지나면 손발이 덜 저려요. 어지러움도 줄어들고요. 3개월 지나면 혈압이 안정돼요. 약도 줄어들 수 있고요. 6개월 지나면 혈관이 다시 살아나요. 병원비와 약값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실까요? 손주 얼굴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손주 돌잔치에도 건강하게 참석하시고요. 자식한테 짐 안 돼요.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 엄마 건강하시다고 자랑하게 돼요. 병원 덜 다녀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산책하시고 취미 생활하세요. 약값 줄어들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 주시고 여행 다니세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전부예요. 돈 많아도 집 커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작은 습관의 차이예요. 물 4잔, 화장실 참지 않기, 찬물 끊기, 식사 30분 전 물 마시기, 기상 직후 물 마시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요. 혈관이 살면 심장도 살고 뇌도 살고 온몸이 살아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손발 저린 분들, 어지러운 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구독하시면 제가 28년 동안 쌓은 건강 비법을 계속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요. 혈관 10년 젊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해요.